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21 행정사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했는데 그 교통사고의 내용이 물적 피해이기만 할 수도 있고 인적 피해까지 포함될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당시의 음주 수치는 당시 경찰 공무원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해서 음주 측정에 응한 수치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 통상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했고 과거에 전력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080% 이상이 해당하지 아니하고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 0.030 이상 0.080% 미만의 수치일 때, 그러니까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했는데 이것이 물적 피해에만 해당할 수도 있고 인적 피해까지 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거죠. 그것이 갈리는 경우가 뭐냐면 여기에 동승자가 있었는데 동승자가 인적 피해가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얘기고, 인적 피해까지 포함이 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의 쟁점인 것이고, 사고에 대한 두 번째는 해당 동승자, 이 동승자가 이 운전자가 공무원인데 이 동승자가 그 운전자에게 이 음주운전을 교사 또는 방조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동승자가 운전자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승자에 대한 쟁점, 크게 이 두 가지 쟁점이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음주운전 하다 사고까지 낸 20대 음성군 공무원 입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까지 낸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단독사고를 낸 혐의로 음성군청 소속 20대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임시 안전시설물을 들이받고 도로변 도랑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 여기에서 워딩만 보면 운전하다가 임시 안전시설물을 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 상태로 확인됐다. 0.07%에서 사고가 안 났고 과거 전력이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400만 원 정도의 벌금형 그리고 100일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임시 안전 시설물을 충격하고 물적 피해를 야기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이 돼서 110일 면허 정지가 되면서 이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그 결과에 대한 그 책임이 가중이 돼서 한 1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도 있지만 500만 원 정도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면허 정지 수준인 0.07에서 물적 피해 교통사고만 발생한 겁니다. 당시 A씨의 차량 조수석에는 지인 1명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지인 1명이 동승자인데 동승자가 만약에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도랑에 빠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인 1명 동승자가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운전자인 공무원은 음주 운전 중에 인적 피해,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음주 수치가 음주 운전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이라는 거죠. 0.030% 이상이기만 하면 면허 취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인적 피해가 없다면 그냥 최대 110일 면허 정지 이렇게 되는데, 인적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면허 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가 되고요. 그 취소가 되면서 면허 취득 결격 기간도 부과받는데, 그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은 통상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 받게 되는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 결격이 아니라 2년 결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운전자인 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동승자인 지인 1명이 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이것이 적어도 이거에 따라서 이제 행정처분인 면허 정지냐 면허 취소 2년이냐 이것이 갈리기 때문에
동승자에 대한 인적 피해 여부가 여기서는 좀 많이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것은 행정처분의 문제인 것이고 또 형사처벌에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대 400에서 450이라는 얘기죠. 형사처벌은. 근데 인적 피해가 있으면 인적 피해의 정도에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인적 피해의 그 정도에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형사 합의까지 포함이 되느냐 안 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이제 유동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직접 배상을 했든 아니면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 처리 방법으로 보험 처리는 이제 보험사에다가 자기 부담금, 면책금을 지급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이제 보험 처리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 뭐 기본적으로 되겠죠. 또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또 형사처벌이 또 강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벌금은 500에서 1000만 원, 어떤 경우는 15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적 피해의 정도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도 있는데 벌금은 500에서 1000만 원, 또 1500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벌금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판 절차를 거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이것은 또 하나의 다른 쟁점일 수도 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버리면 이 공무원은 이 소속 기관에서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징계 처분을 받는 것과 별개로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당연퇴직 사유는 공무원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형사 절차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이 돼버리면 그 자체로서 공무원 신분이 소멸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 신분 입장, 이 공무원,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동승자가 인적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거죠. 첫 번째가 형사 절차에서. 그 다음은 소속 기관에서 징계 절차에서 이제 징계로서 이제 그 배제 처분, 파면, 해임 돼버리면 또 공무원 신분이 소멸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소속 기관에 적용이 되는 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징계에서도 파면이나 해임되는 이런 배제 처분에 받지 않도록 하는 것, 받지 않아야 공무원 신분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파면 해임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또 그에 불복해가지고 소청 심사를 청구를 하고 또 소송까지 이렇게 간다거나 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파면이나 해임이 되지 않아야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에서도 어느 정도 집중을 해서 처리를 해야 본인한테 좀 최대한의 어느 정도 이제 방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징계 절차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당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아까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청주에서 증평까지 약 25km, 25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 경위에 대해서 운전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승자를 경찰에서 지금 인지를 이제 한 걸로 일단 추정이 되는 겁니다. 언론 보도 내용으로. 그러면 이제 지인과의 음주를 하게 된 경위, 지인이 음주운전을 교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하게 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의 문제, 운전자에 대한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 이것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냐, 그 다음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거, 그리고 인적 피해로서 이 동승자의 지인 1명이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또 갈릴 수가 있다는 거, 면허 정지인지 면허 취소 2년인지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민사적인 손해배상, 그 다음에 별도의 형사비를 한다는 거 일단 말씀드렸는데 이 동승자 1명, 이 동승자는 일단 이 운전자에 대해서 이 차량 소유 관계라든가 기타 등등이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동승자가 이 운전자에 대해서 최초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의사 자체가 이 범의 자체가 없는데 이제 이 동승자가 음주운전 해도 괜찮아 라고 한다거나 음주운전 해라 이렇게 해서 어떻든 구체적인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할 그 의사를 지금 공무원인 운전자한테 형성을 시키고 했다고 한다면 음주운전 교사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음주운전 교사는 운전자하고 동일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똑같이 처벌받는 것이고 교사까지는 아니고
원래부터 이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의도는 있었는데 그 일명이 동승자가 이제 정신적 방조라고 해서 음주운전을 할 수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걸 가지고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음주운전의 그 범의 자체를 강화시킨다거나 또는 이제 물질적 방조라고 해서 자기 자동차를 나도 마셨고 너도 마셨는데 너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차키 주면서 좀 운전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해볼게 이렇게 해서 이제 방조를 시켰다 그러면 이제 물질적 방조에서 이제 방조법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조는 이제 음주운전을 한 이 정범의 경우보다는 이제 감경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이렇게 감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운전이 아닌 교사 방조의 경우에는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는 되진 않습니다. 형사처벌만 교사 방조의 경우에는 이제 교사 방조범으로 이제 처벌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하나의 사례가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관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면허 정지냐 면허 취소냐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동승자의 인적 피해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이 동승자가 교사 방조범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신분에서 발생하는 징계 처분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쟁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